손흥민과 이강인이라는 두 명의 톱스타가 싸우게 될 거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다. 매우 감정적인 주먹 다짐이 당연히 팀 정신에 영향을 미쳤다. 우리는 이전에 몇 달 동안 공들여 구축한 모든 게 불과 몇 분 만에 박살이 나고 말았다. 자, 대한민국 축구계가 연일 시끄럽습니다. 아시안컵 이후로 정말 바람잘 날이 없다라는 표현이 떠오를 정도로 매일 안 좋은 소식이 쏟아지고 있는데 오늘은 화가 너무 나는 일이 또 생겼죠. 클린스만 감독 경질 이후에 감독과 코치가 나서서 아시안컵의 실패가 우리 탓이 아니다.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라 선수들이 싸워서다 라고 얘기를 여기저기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부버지님이 그래서 이 클린스만 감독의 인터뷰 그리고 헤어초크 코치의 기고 글을 번역을 해서 이때 전해주실 건데 일단 먼저 어떠셨어요? 이렇게 연일 이런 발언을 하는 클린스만 감독과 코치에 대해서. 뭐 어느 정도 예상됐던 일이긴 하죠. 그런가요? 아니 왜냐면은 이들은 그런 사람들이니까요. 원래 그러했다. 뭐 클린스만의 그 다이어리 유출 사건은 저희가 이미 다뤘던 적이 있잖아요. 근데 갈수록 빨라지고 있다. 갈수록 진화하고 있다. 이런 생각은 들긴 해요. 다이어리 유출 사건 간략히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게 이제 그 헤르타에서 본인이 자진 사임을 했었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스위스로 떠나고 난 다음에 근데 이제 원래 이사회 멤버였거든요. 그러니까 클린스만은 사임한 거는 감독을 사임한 거고 이사는 계속 하겠다였어요. 그런데 이제 그 아무래도 속칭 말해서 배신을 당한 거잖아요. 보드진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사까지도 경질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국 가가지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스포츠 일러스트레이트라는 유명한 이제 미국 스포츠지죠. 거기서 이제 클린스만의 유출된 다이어리라고 해가지고 올라온 거예요. 근데 그 유출된 다이어리 내용에는 헤르타 베를린에 대한 비판도 있었고 헤르타 보드진에 대한 비판도 있었고 그리고 헤르타 선수 한 명 한 명에 대한 평가도 있었어요. 엑스파일 같은 거였네요. 그렇죠. 근데 그게 다이어리란 말이죠. 다이어리가 유출될 일이 어떻게 있나요? 그렇죠. 본인이 이렇게 싹 넘기지 않는 이상에는 유출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그렇다고 뭐 그러니까 클린스만 이사라도 갔다면은 그 이삿집에서 이제 뭐 발견되거나 할 수 있지만은 이런 전정을 알았던 우리 부버지님은 클린스만 감독이 선임 때부터 계속 반대를 해왔는데 그러다 보니 지금 이제 우리 대표팀 선수들 탓으로 돌리고 있는 이 상황도 뭐 예상된 일이었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수순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빠를 줄 몰랐다. 저도 놀랐어요. 바로 나올 줄 몰랐다. 기다린 것처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덧선 뭐 이런 데다가도 기고한 것도 그러니까 그 제보한 것도 클린스만 측근이 아닐까라는 그런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거죠. 안 그래도 그 디 애슬레틱에서 예전 디 애슬레틱에서도 이걸 보도를 했었거든요. 그 보도했을 때 뭐라고 그 문구가 하나가 조금 의미심장한 게 있는 게 어떤 거였냐면요. 클린스만은 손흥민, 이강인, 황희찬, 김민재 같은 정상급 선수들과 몇몇 한국 선수들의 팀워크가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문구가 있어요. 근데 클린스만이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문구가 있다는 거는 클린스만 쪽에서 흘렸다에 가까운 거 아니에요? 클린스만의 생각을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요. 언론사가. 합리적인 의심을 우리는 해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제 감독과 코치가 나서서 지금 선수 탓을 하고 있는데 자세히 한번 그럼 그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클린스만 감독은 일단 슈피겔과의 인터뷰에서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요. 스포츠적인 관점에서 성공적인 결과였다. 최고였다. 우리는 절대 포기하지 않는 정신을 팀에 주입했다. 사우디와 호주전은 순수한 드라마였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일단 뭐 반박을 하자면요. 뭐 이미 저희가 여러 차례 얘기를 했었죠. 그 지난 예전 방송에서도 그러니까 뭐 정식 기록 기준으로는 정규 시간 기준으로 하면은 1승 3무 1패예요. 그렇죠. 바레인전 빼고는 그렇죠. 승리가 없는 거죠. 90분 이내에는 승리가 없는 팀이에요. 맞습니다. 거기다가 뭐 경기 내용적인 부분에서도 굉장히 좋지 못했잖아요. 그러면서 각종 기록들을 세웠는데 예를 들어서 뭐 말레이시아전 같은 경우도 역대 최초 말레이시아한테 아시안컵 본선에서 3골을 선물을 해주기도 했었고요.
또 이제 그 호주전에는 아시안컵 역대 최초로 전반전에 슈팅이 단 하나도 없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요르단전에서는 네. 아시안컵 최초로 한국이 아시안컵 본선에서 유효 슈팅이 단 하나도 없었었죠. 그 외에도 뭐 실점적인 부분에서도 뭐 역대 최다 실점을 기록하기도 했었고, 한국 이전까지는 그가 아시안컵 최다 경기 연속 실점이 3경기였는데 네. 이번에는 6경기 정경기 실점을 했었고, 이전 대회까지 하면 8경기 연속 실점을 했었거든요. 네. 이렇듯 경기 내용적인 부분이 좋지 못했는데 예. 성공적인 결과였다. 무슨 의미일까요? 그냥 4강이라는 그것만 딱. 그냥 정말 결과. 예. 근데 그게 사실 대한민국 대표팀 입장에서 성공적이라고 할 수는 없지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정신. 이거는 사실 클린스만 감독이 주입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건 우리 대표팀 선수들이 정말 끌고 가서 마지막에 골을 기록하면서 정말 극적인 승리를 거둬낸 거잖아요. 연장승부 끝에. 그걸 이제 주입했다, 드라마였다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외신에서도 좀비 축구라고 표현했거든요. 그쵸. 예, 좀비 축구라는 얘기가 그렇게 좋은 의미는 아닌 거예요. 네. 어떻게든 그냥 살아남았다에 가까운 거고 네. 정신력의 축구였다에 가까운 거고, 그 클린스만의 뭐 전술 변화라던가 이런 것들을 뭐 평가하는 그런 거는 없었거든요. 네. 그리고 좀비는 주인공이 아니에요. 네. 예, 네. 좀비는 언젠가는 그쵸. 예, 그걸 빌런인 거죠. 네. 아무튼 그래서 클린스만도 이런 얘기를 했고, 또 이제 정몽규 회장이 경지를 발표하면서 대표팀의 경기력을 이끌어내는 경기 운용, 선수 관리, 근무 태도 등 대한민국 대표팀 감독에게 기대하는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라는 발언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또 회피했네요. 네, 이거를 물어보니까 네. 예, 여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회피했는데 할 말이 없겠죠. 왜냐면은 그러니까 선수 관리 본인이 제대로 하지 못한 거죠. 네. 그리고 근무 태도 맨날 외국 나가 있었죠. 외유 논란이 있었잖아요. 있었죠. 그러니까 사실 그것 때문에 지금 그 한국에서 국세청에서 세금도 못 댄대잖아요. 네. 한국의 체류 기간이 너무 짧아서. 진짜 그럼 어떡해요? 세금 안 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약금에서 세금이 나가야 되는데 그쵸. 체류 기간이 너무 짧아서 그래서 그것도 노린 거 아니냐는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체류기간이 짧으니까 세금을 한국에서 못 떼는 거네요, 그러면. 예. 와, 여러모로 진짜 화나는 포인트가 일단 많습니다. 클린스만 감독이 정말 경질과 동시에, 아니 경질 전부터 지금 계속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전력 강화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클린스만 감독이 네. 우리 4강전의 패배는 이강인 선수와 손흥민 선수의 탓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저는 클린스만 감독이 좀 경질 위기에 처해서 실언을 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이후에도 이런 발언을 쏟아내는 걸 보고 벼르고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 좀 자기 방어적인 행동이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좀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뭐 그러니까 어쨌건 간에 본인은 셀럽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본인의 그런 명성에, 저는 근데 사실 이미 깨질 대로 깨졌다라고 생각을 그렇죠. 하고 있는데도 어쨌건 간에 뭔가를 붙여야 돼요. 저는 그래서 인스타그램에도 13경기 무패 이거를 붙인 거는 나의 업적을 붙이기 위한, 네. 전시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개인적으로는. 네.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헤어초크 코치마저 선수 탓을 하는 기고글을 썼는데 이게 정말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요. 사실. 그러니까 클린스만 감독은 그렇다 쳐서 넘어갔는데 헤어초크 코치까지 이렇게 되면 정말 이게 기정사실화가 될 수 있어요. 해외 언론사에서는 이걸 뭐 조명하게 되면 진짜 그런가 보다. 한국의 아시안컵 실패, 그리고 클린스만 감독 경질은 선수 탓이 좀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좀 화가 났는데, 내용을 살펴보면 아시안컵에서의 우리의 활약 이후 난 이미 한국에서 위리겐 클린스만과 나를 위한 일들이 계속될 것이라 예상했다. 특히 우리가 스포츠적인 요구 조건을 충족시켰기 때문에 2026년 월드컵 이후까지 계약을 연장했을 터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지난 며칠은 또한 우리에게 상황이 빡빡해질 수 있다는 걸 보여줬다. 네. 근데 여기서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거는 네. 물론 뭐 매체들마다 사람들마다 조금 얘기가 다르긴 했지만은 성적에 따른 계약 연장 조건이 있었다는 거를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네. 왜냐면 요구 조건을 충족시켰기 때문에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네. 네. 근데 이제 제가 알아본 바로는 4강, 뭐 일본 기자가 4강을 얘기했잖아요. 네. 4강까지 가면은 뭐 연장된다. 그건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까지 우리가 클린스만한테 네. 조금은 뭐랄까
안 좋은 조건으로 제안을 하기가 힘든 상황이었거든요. 네. 막판에 뛰어들었기 때문에 그거보다 훨씬 쉬운 조건이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거 확인한 바로는 그래요. 뭐 16강이나 8강 이 정도. 예, 저는 16강 정도로 알고 있긴 합니다. 16.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 그 조건이 16강 정도였다면 4강이 엄청난 성공이라고 이들은 생각할 수 있죠. 그렇죠. 예. 네, 그렇습니다. 그 뒤에 내용 좀 살펴보면 정몽규 협회장이 정치권으로부터 압박감이 엄청났기 때문이다. 예. 그는 항상 우리를 지지해줬지만 결국 굴복해야만 했다. 안타까운 일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힘겨운 출발 이후에 13경기 무패 행진을 이어왔기 때문이다. 예. 하지만 요르단과의 준결승전에서 우리는 1960년 이래로 첫 아시안컵 우승의 꿈에서 멀어지게 됐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헤어초크 코치도 13경기 무패를 또 강조를 했네요. 네. 이놈의 13경기 무패. 그러니까요. 근데 상대 팀들의 면면을 놓고 보면요. 네. 엘살바도르, 웨일즈, 사우디, 튀니지, 베트남, 싱가폴, 중국, 이라크, 바레인, 요르단, 말레이시아, 사우디, 호주, 요르단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강팀들은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13경기 팀들의 평균 순위가 피파 랭킹이 72위예요. 평균이 72위예요? 예. 와. 그럼 우리나라 순위의 거의 3배 정도보다 더 높게 차이 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나라가 현재 22위거든요. 그렇죠, 피파 네. 랭킹이. 네. 예. 근데 22위가 평균 72위 상대로 13경기 무패 행진을 그리고 우리나라보다 높은 순위에 있는 팀들이 단 하나도 없었어요. 그렇죠. 네. 여기 붙었던 팀들에. 그리고 또 이제 그 클린스만 감독이 부임하고 나서의 성적이 8승 6무 3패거든요. 근데 이게 그러면은 승률도 따지면은 37.1%예요. 네. 근데 그 2018년 러시아 월드컵 당시에 이탈리아 대표팀을 60년 만에 월드컵 본선 진출에 실패시킨 벤투라 감독의 네. 승률이 몇 프로였냐면요. 57%였어요. 아. 근데 그 사람도 그런 얘기 했거든요. 그 사람도 지난 1년 동안 내가 패한 건 단 2경기였다. 네. 변명하는 사람들은 다 비슷한 얘기들을 그렇네요. 합니다. 그렇네요. 예. 정말 변명이네요. 상대 팀들을 고려하지 않는 거죠. 네. 상대 팀들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딱 전시만 하는 건 거죠. 결과만 보고. 예. 네, 좋습니다. 다음 이야기를 보면 이 중요한 경기가 열리기 전날 저녁에 팀 내에서 세대 갈등이 일어나고 손흥민과 이강인이라는 두 명의 톱스타가 싸우게 될 거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다. 매우 감정적인 주먹 다짐이 당연히 팀 정신에 영향을 미쳤다. 지금까지 나는 훈련장에서나 이런 일을 봤지 식당에서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다. 우리는 이전에 몇 달 동안 공들여 구축한 모든 게 불과 몇 분 만에 박살이 나고 말았다.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인 건데요. 그쵸. 일단 그 몇 달 동안 공들여 구축했던 게 이게 대체 무엇을 구축했는지 모르겠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여기서 싸움을 언급을 한 거죠. 대놓고. 그쵸. 예. 근데 이거는 역시 대한축구협회가 굉장한 미스를 범했다. 네. 대한축구협회가 이걸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떠드는 거죠. 그렇죠. 사실 그러니까 인정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시비비를 가리고 확실하게 진상조사가 된 다음에 맞습니다. 얘기를 했어야 되는 건데 네. 그걸 인정한 순간 이들은 이걸 떠들게 되는 거죠. 왜냐? 그렇죠. 우리는 우리 잘못 때문에 그런 게 아니다. 네. 선수들 탓이다라고 선수들한테 넘기는 거고.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선수단 관리의 최종 책임은 코칭 스태프가 가지고 있는 거고 본인들이 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본인들이 그걸 말렸어야죠. 그 자리에 있었으니까. 그리고 본인들이 징계할 게 있으면 징계를 내렸어야 되고 그리고 네. 본인들이 선수들끼리 조금은 다시 또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대화의 창구도 마련했어야 되고. 근데 뭐 나오는 내용들에 따르면은 그냥 보고만 있었다라고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거는 선수 관리 책임에 있어서의 문제가 있고. 그리고 저는 그러니까 그 훈련장에서 이런 일들이 많이 있는 건 봤지만은 네. 뭐 식당에서 이런 건 처음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식당에서 이런 게 외부에 이렇게 유출돼 가지고 보도가 나오는 것도 네. 신기합니다. 그쵸. 원래 그러니까 라커룸에서의 일은 라커룸에서 끝내야 한다가 축구계의 속설이에요. 맞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뭐 사진이 찍힌 것도 아니고 뭐가 찍힌 것도 아니고 그랬는데 본인들이 먼저 얘기가 나온 거잖아요. 흘러나온 네. 거면은 이건 문제가 있는 건 거죠. 그렇죠. 내부의 이야기가 지금 외부로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마지막으로 부화진님이 도대체 이 두 사람은 왜 이러는 것인가? 왜 이러는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주시죠. 뭐 그러니까 둘 다 결국은 자기 변명을 하기 위한 거죠. 예, 근데 문제는 이걸 이렇게 빨리 한다는 거, 그것도 아직 위약금 협상 중에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이제 그 정몽규 회장이 직접 얘기를 했었죠. 네. 그 변호사 통해서 조율 중에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그러니까 대한축구협회가 대체 뭐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아, 네. 이런 것도 그러니까 비밀 유지 조항이라는 것도 그러니까요. 있고 하거든요. 네. 예, 그래서 뭐 나중에 가서 이제 뭐 비하인드로 흐른다면 모르겠지만은 지금 아직 협상 중에 이런 얘기가 나온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은 그 계약서상에 그런 비밀 유지 조항이라던가 그런 것들이 없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없으니까 아마 예, 이렇게 얘기하는 그게 거죠. 있으면은 분명히 위약금이 깎이거나 할 수 있는 귀책 사유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귀책 사유가 되는 건데 떠든다? 이거는 그런 게 없는 게 아닐까. 그러면은 완전히 말 그대로 약간은 호구스러운 계약을 체결한 게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예. 맞습니다. 자, 클린스만 감독과 헤어초크 코치의 이야기도 이렇게 살펴봤고, 앞으로 소식이 계속 나올 것 같아요. 하루가 멀다 하고 지금 소식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또 새로운 소식이 있으면 여러분께 바로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